안녕하세요. 보유자에게 듣는 무형유산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해마다 전승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환인 보유자에게 듣는 무형유산 이야기 소담 예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서 계시는 선배님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임실 필봉 농악을 전승 활동을 하고 있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지혜입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임실 필봉 농악 예능 보유자로 계신 상세 양진성 선생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는 교육대만 100권 했었는데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요즘 뭐 저뿐만이 아니고 네. 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인 것 같고요. 저는 그 구설 이렇게 배우면서 구선 협파야 이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즘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느끼는 게 이 어려운 시간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잘 극복한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히 지내신 것 같아서 정말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보유 종목이 농악이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호남 자도 농악이라는 임실 필봉 농악인데 우리 전승자들에게 직접 농악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임실 필봉 농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제 무형문화 이렇게 유산원에서 해마다 우리 전승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전승에 가는 또 현장에서 올곧게 이렇게 전승에 가는 우리 이수자분들과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만나는 대중들에게 또 우리 문화 이야기 그 중에 제가 이제 평생 이렇게 입문해서 또 활동해 가는 그런 농악이라는 장르를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좋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농악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대단히 어떤 집단적인 문화의 한 장르인데요. 우리가 옛말에 이렇게 이제 고개만 하나 넘어도 그 지역마다의 어떤 말소리가 달라진다. 이런 말이 있었기에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지방마다의 그 농악이 이렇게 연행되어 왔고 네. 지금은 이제 다소 많이 사라진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어떤 전통 문화 중에는 그래도 잘 보존되고 연행되고 있는 게 아마 저는 농악의 종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농악을 굿 또는 풍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농악을 지심받기, 또 매구, 네. 예. 그래서 이 명칭 역시도 농악이라는 어떤 일률적인 명칭보다는 그 지역마다의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악이 이제 그 재밌는 것은요. 네. 그 농악이 어느 한 장르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재밌어요. 그 중에 이제 이 농악에 등장하는 악기란 게 있죠. 근데 네. 대부분이 타악기하고 또 이제 음률악기가 다소 있어요. 그래서 음률악기에는 우리가 그 태평서가 네. 있고
또 신호 악기로는 우리가 이제 다발이라는 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꽹가리, 징, 그 다음에 장고, 북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기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기니까. 네. 근데 대부분 그 만들어진 재료가 우리가 철이라는 악기하고 네. 또 가장 부드러운 어떤 가죽의 악기로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제 그 꽹가리, 장고, 북칭을 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북물에서는 가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농악이란 게 가락만 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사람의 성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성음이라고 하면 예를 사람의 들어서- 목소리로 이루어지는 네, 것들이. 예를 그래서 작게는 뭐 화동 아예부터 이르기를 바깥 차지는 대주 차지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을 우리가 덕담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새해 할머니께 이렇게 세배드리면, 그래 올해는 몸도 건강하고 뭐 코로나도 잘 이겨내라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덕담이라고 하는데, 그 덕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명 이제 소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토속민요에서부터 통속민요까지를,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신곡 종류의 비나리 뭐 이런 것들을 참 성악적으로도 잘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제 또 풍물이 더 재밌는 것은 앉아서 꽹가리, 장고, 북 이렇게 치는 어떤 음악만이 아니고, 네. 여러 집단이 막 같이 움직여가면서 그 악기를 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춤, 너름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악기마다의 춤이 있고, 우리가 발 디딤이 있고, 어깨 사이가 있고, 이런 춤이 또 결부가 되어 있고, 또 풍물이란 것들이 옛날에 이렇게 오랫동안 보니까 쓰임새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어떤 놀이적인 어떤 놀이성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 당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사람들 건강하게 이렇게 1년 12달 잘 그런 기원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의적인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 이제 함께 뭔가 막 움직임을 가지고 또 어떤 잡색들의 재담도 있고, 이런 놀이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풍물이나 이 농악이란 것들이 다분히 어느 한 장르로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어떤 기악적인 것들, 춤적인 것들, 놀이적인 것들, 또 제의적인 것들. 근데 더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서양의 우리가 어떤 극이란 거 있잖아요. 네. 이 풍물에도 우리가 도둑제비굿이라는 몇 시간짜리의 또 극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물은 어느 단일 종목의 하나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굉장히 종합적. 총체적인 예술이 이제 농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지죠. 근데 이제 농악이 그 지역마다의 이렇게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호남 자도농악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호남 지방이라고 한다면 전라도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라도 지방에서도 평야지대가 있고 산간지대가 있는데, 우리가 지리산이나 섬진강 위역에서 그쪽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농악을 우리가 호남 자도농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호남 자도농악은 산간지대 이주의 지역을 끼고 있어요. 그러다 본 게 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굴곡진 게 있죠. 그 다음에 평야지대는 평범함이 있으니까 가락의 굴곡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똑같은 가락도 네. 평야에서는 그냥 펴져 있는 느낌의 가락이 있어요. 제쟁을 제쟁을 쟁글에 제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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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쟁 제쟁을 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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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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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을 제쟁 이렇게 펴져 있는데, 네. 이 가락이 똑같은 가락이 호남 자도로 넘어오면 제쟁 제쟁 쟁 제쟁 쟁 제그쟁 쟁글 제쟁 제쟁 제 쟁을 제쟁 쟁거 쟁을 쟁거 쟁거 제쟁 똑같은 리듬이 이렇게 이제 지역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리듬이 달라지죠.
이게 풍물에서 말하는 음악은 고저장단이죠. 고저, 강이 있고 또 낮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단, 긴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가락인데 또 영남 가락은 좀 힘이 있어요. 남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갱갱게 갱그라게 갱갱게 갱그라게 이래요. 재쟁을 쟁그레 재쟁. 호남 지방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넘어오는데 똑같은 가락이 재쟁제 쟁그레 재쟁제 쟁그레 재쟁제 쟁쟁 이렇게. 확실히 힘이 좀 더 있는 충청 들어가면 더 재밌어요. 좀 부드러워요. 서울로 올라가시면 쌀이지요. 재쟁을 재쟁 쟁그라 재쟁 쟁쟁 재쟁그라 재쟁을 재쟁을 쟁그라 재쟁을 쟁을 쟁을 쟁그라 재쟁 쟁그라 재쟁. 여기는 꺾음이죠. 쟁그라 재쟁 이렇게. 그래서 꺾음지도 다르고 강약도 다르고 장단 길이도 좀 다르고 이런 음악도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저는 호남 지방의 이제 자두가락을 전승해 가는 이제 무형문화재 단체 상세를 맡고 있는 배역입니다. 근데 그 상세라는 것도 재밌어요. 배역 중에. 그러니까 풍물이란 것들이 악기 치는 배역만이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인물 군들이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호남 지방에서는 허두제비, 또 보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잡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호남 자두농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본다면 잡색놀이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색놀이가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은 풍물의 스토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리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호남 자두농악의 필봉농악의 상세로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켜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방마다의 그 농악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농악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2014년에. 제가 알기로 그때 선생님께서 유네스코 본부에서 직접 무대 공연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혹시 그때 느껴졌던 그런 감흥은 좀 어떠셨어요? 참 감회가 좋았죠. 뭐 직접 제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제 농악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된 그 현장에서 이제 저도 있었고요. 또 저는 뭐 우리 마을이 굳히는 마을이었고, 특히 또 이제 우리 아버님이 평생 또 이렇게 굿을 치는 상세이셨는데,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전통 문화라는 것이 많은 대중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곳도 어떤 무형의 문화를 또 지켜가고 또 확대해가고, 또 이런 어떤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구해가는 이 곳이기도 한데요. 저는 너무 좋았고, 또 감회가 좀 새로웠던 것은, 그러니까 이 전통 문화라는 것은 어떤 한 음악의 장르만이 아닌, 어떤 춤의 장르만이 아닌 이 한 민족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문화라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 전통 문화로만 따져봐도 많은 어떤 굴곡진 역사가 있었죠. 뭐 일제 36년 동안에는 나라를 뺏기고, 또 우리 말까지도 뺏기고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지나서는 또 어떤 산업화 속에서는 어찌됐든 또 문화가 새로운 문화와 충돌도 하고, 또 쇠퇴하기도 하고, 뭐 선택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는 이제는 어떤 농촌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 중에 가장 큰 특징은, 특히 이제 농악은 대단히 집단적이면서도 정착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정착문화의 꽃 그러면 저는 농악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럿이 함께 어느 한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이 덧붙여지고 덧붙여지고 덧붙여진 문화 중에 하나가 저는 농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농촌 문화가 이제 산업화가 되고 이제는 도시 문화로 확대되어 가면서 반대로 농촌 문화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악 역시도 이제 어느 힘든 과정에 처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선배님들이 대단히 올곧게 붙들고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어려서부터 봤단 말이죠. 참 증인이시네요. 근데 이제 90년도 이후에 이렇게 어떤 정책적으로나 또 대중들로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싹트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무형문화 유산이 또 세계의 어떤 유네스코에 이렇게 등재가 되고 그 등재가 됐다는 것은 우리 문화가 기필코 세계 인류 문화와 또 세계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는 것이고 가치를 인정받았네요. 또 어떤 보존의 가치도 있고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기뻤죠. 저는 많이 경사스러운. 기뻤고 무엇보다도 기뻤고 또 올곧게 지켜준 선배들에게 고마웠고 또 이런 좋은 문화들이 영원히 좀 더 새싹이 좀 도둠질되어서 후대에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하고 향유하는 그런 농악으로 좀 거듭나고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도 열심히 꽹가리치고 재밌게 했습니다. 계시군요, 선생님. 농악이 세계유산으로 그렇게 등재된 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뭐 문화라는 것들이 금방 네. 그 다양한 문화들 중에 꼭 농악만 크게 뭐 금방 달라지고 저는 뭐 그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농악이란 장르들이 그 지역의 어떤 무형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또 국가문화재로도 확대가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대중들이 이제 꽹가리 장구를 치면서 어떤 여가 생활로도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농악이나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전공하고 있는 어떤 대학교의 연희학과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전문인들이 길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책적으로는 학교에 문화예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음악 중에 또 농악도 함께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지고 대중에게 더 많은 전승활동이 펼쳐지고 그렇죠. 있는 현상이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대한민국 풍물꽃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연구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옛날보다는. 이제 연구자들이 많아지고 대중들이 좋아하게 되고 또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진다면 어찌됐든 옛날보다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많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전문화되어 간다는 것은 어떤 생활문화하고 좀 함께 합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전문인 세계만이 아니고 어떤 옛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들판에서 일을 하면서 두레굿을 치고 또 명절이 돌아오면 꽹가리 장구를 가지고 동네에서 함께 치고 이런 것들은 다 생활문화이거든요. 그런 생활문화로서의 확대를 좀 더 가져온다면 정말로 전통문화라는 것들이 어떤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생활 속에서 또 덧붙여지고 그래서 새로운 전통문화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영위해가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선생님. 농악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각 지역의 풍물들이 활발하게 항의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고, 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역시 필복 농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정승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전수교육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현장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게 필복 농악인데 그렇게 된 비결은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마을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풍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제 그런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 이제 필복농악 같으면 역사가 한 40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의 역사와 당산나무 역사가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산나무 역사를 보니까 한 45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을이 또 이렇게 생기고 네. 또 유지된 지가 한 400년 됐고 근데 풍물도 400년 됐다고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이 땅의 모든 마을에는 이런 오늘날 이야기는 농악이 다 마을마다 있었고 그냥 생활의 어떤 문화로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을 중에 하나가 제가 살았던 필복 마을이죠. 저는 70년대에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언제부턴가 저는 학교도 가기 전에 네. 그 어린애들 놀이가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전날 했던 농악 흉내 내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우리 아버님이 상세하셨으니까 네. 또 어려서는 또 모방의 대상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부모님. 예, 아들 같으면 아버지, 또 여자 아들 같으면 어머니. 근데 전날 우리 아버님이 꽹가리를 치니까 제가 그 다음 날 어린애들끼리 모여서 제가 상세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막 집에서 두들던 막 양재기, 뭐 바가지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네. 저는 상세를 하고 있고 대포수 아들은 대포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을의 어려서 환경이더라고. 그러니까 징수 아들은 네. 평생 징수를 해요. 태어날 때부터. 예. 그 아버지가 징수면 네. 그것을 보고 자란 그 아들은 징을 제일 잘 쳐요. 친.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그냥 아버지가 상세면 그 다음에 애가 상세였던 것 같고 아버지가 대포수였으면 대포수였던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저는 우리 아버님이 배역이 네, 상세라 좀 상세이셔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예.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1년에 큰 이벤트들이 많아요. 뭐냐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는 게 마당받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맞이해서 초산날부터 네. 정월 15일 대보름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정월 대보름굿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는 이제 당산제꽃도 있고 마당바퀴꽃도 있고 그 다음에 달집 태우기꽃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 짓는 굿이 하나가 있는 게 이것을 매굿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 1년간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왔다. 그래도 혹시 서로가 어떤 살아오면서 갈등이 있다든가 또 뭔가 풀어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네. 여럿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신명으로 좀 그래서. 풀어내자. 이것을 우리는 매굿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누가 이사만 와도 이사굿, 또 이사 가면 서운하니까 이사 간굿, 생일이 돌아오면 생일굿. 옛날에는 회갑잔치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회갑잔치, 요즘 회갑잔치를 막 노래방에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노래방보다 더 흔한 게 통물판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모만심으로 가도 혼자는 못 가니까 여럿이 함께 가야 되니까 여럿이 함께 하는 거에는 농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려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을에 태어난 모든 어린애들은 다 꽹가리 장구한 거라고 다 때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자, 그런 환경이 가장 오늘날의 이제 필복농악을 가져왔던 가장 주된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란 것들이 힘든 과정도 있고 좋은 어떤 과정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라는 것들이 어떤 세락에 가던 시기에는 우리 마을도 똑같이 전통 문화가 힘을 잃고 꽤 그런 시절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가는 것이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다른 마을에도 다 우리 마을처럼 풍물이 있었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풍물이 없어져 가고 네. 그런데 왜 우리 마을만 남았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로 풍물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저는 아버님이셨죠. 아버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정말로 풍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안으면 막 사람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네. 막 장고를 가르치고 깽가리를 가르치고 젊은 사람들에게 네. 그래가지고 또 정월 대보름이 돌아오면 구슬 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에 어떤 단절되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날의 풍물을 가져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그 풍물을 이렇게 연행할 수 있었던 그 환경이 중요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네. 그런 어떤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의 필봉농악이 존재하고 저 역시도 그런 속에서 필봉농악을 지켜가고 있는 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이 어떤 필봉꽃을 지키고자 했던 그 선생님들과 또 함께 그런 환경을 갖고 왔던 우리 필봉 마을 주민들께 대단히 고마움을 가지면서 저 역시도 이런 문화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열심히 좀 지켜가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져보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전수관에 방문할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물론 전승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수업도 네. 정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일반인 전수 교육이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업 시간 이외에는 선생님 장화를 신으시고 직접 네. 작업복을 입고 네. 예, 그 나무를 심고 돌을 쌓고 하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예, 그러면서 그런 자연 환경과 이 전수 시설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계시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매해 이제 보존회를 그리고 문화초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한 1년에 몇 명 정도가 방문을 보통 하나요? 이제 저희는 옛날 제가 살았던 환경에서 농악은 네. 그냥 직업이 아니었고 약간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네. 그 유명한 상세셨지만 들에 가서 지게질을 하고 소를 키우고 이런 삶 속에서의 문화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직업적인 어떤 단계에도 있고 네.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전통문화 유산이라는 것은 그냥 그 종목만이 아니고 그 종목이 싹트고 또 영위해왔던 환경이란 게 있죠. 저는 제가 태어난 그 필봉 마을의 환경 또 거기에서 싹트고 영위되어 왔던 필봉 농악이라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냥 농악단 하나 전승되는 그런 것들의 필봉 농악이 아니고 필봉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그 필봉 농악을 가지고 가는 어떤 구성원들 그리고 또 이런 전통 문화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필봉이라는 곳에 와서 네. 오셔서 필봉이라는 어떤 자연 환경도 보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궈낸 그런 문화도 체념해보고 그 다음에 더더욱 또 하고 싶어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승이라는 것은 곧 교육하고 밀접하게 한 가지거든요. 결부가 그러니까 되죠.
그냥 태어나서 봤다고서 전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해시켜주기 위한 이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본다면 네. 전통 문화는 우리 후세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되어져야만이 예, 우리 후세대들은 또 이런 전통 문화를 또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전통 문화라는 것은 공감이 가장 중요하죠. 네. 어떤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 또 과거와 또 현재, 또 미래를 이렇게 소통하는 공감성이 중요하고 그 공감이 된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협력해 가야만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력하고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함께 도모에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원동력이군요, 선생님.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이 전승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도모해 가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저 필봉농악도 내가 살고 있는 그런 필봉의 환경에 어떤 이해를 필요로 하고 또 그곳에 살아가는 일차적으로 그런 주민들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필봉농악이 과거에 몇 년 전에 뭐 400년 된 필봉농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필봉농악의 어떤 가치와 정서와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남아있고 향유되고 뭔가 에너지를 주는 그런 무형문화유산의 필봉농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보면서 저는 교육사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필봉문화촌이 정말 배우러 가기도 너무 좋은 곳이고 여러 이제 아기자기한 그런 공간들도 네네.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또 가고 싶고 네, 다시 왔다가 일주일 더 있어 볼까? 그리고 또 가게 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진 선생님들의 노력 그리고 그 공동체의 그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그래서 이제 드는데요. 오시면 처음에는 한 이틀 배워보러 오신 분이 저도 한 평생 3일 백수로 남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전통 문화라는 것이 네. 그냥 의무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먹고 사는 일이 아닌 것은 나름대로 명분과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이 전통 문화의 유산이라는 것들은 확인된 이제 가치가 있고 정말 건강성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이제 대중과 나누어가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사회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육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만이 저는 전통 문화가 올곧게 전승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우리 이제 전승자들이 네네. 그렇게 무엇에 한 평생을 걸고 그 길을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저희보다 그 길을 먼저 가신 선배로서 혹시 그런 힘든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또 나가셨는지 좀 궁금한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이고 저도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저도 이쪽 장르에 입문한 지가 제가 나이 이만큼 온 거니까 또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고 또 저 같으면 또 이제 아버님이 또 예능 보유자셨어요. 필봉농악 상세셨고 유명했죠. 예, 저보다는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고 또 그 이전에 또 상세가 계셨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 중에 가장 힘든 기간이 저는 해방 이후에 아마 90년도 중반까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활동했던 선배들이 네. 가장 힘들어하던 시기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필봉농악 상세를 딱 했을 때가 그 기간인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가. 그러니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옛날 선생님들에 비하면 참 제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환경을 제가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뭐 저라고 또 다 쉬운 일만 있고 어려운 시간들이 없었겠어요? 자, 좀 물어보시니까 저도 네. 이제 이렇게 해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네. 이런 전통 문화를 배우고 전문인 세계라는 어떤 대학에 아마 이렇게 진로를 찾아간 1세대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음악과라는 어떤 국악과에 갔을 때 타악이라는 것들이 전공되지 않는 과에 제가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1세대이니까. 타학과가 예. 없는 그렇죠. 없었을 타악 때였나요? 전공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검은고 전공을 하게 된 거죠. 국악과에서. 대학을 가서 네. 타악이라는 타악 전공이 분야가 없으니까. 없어서. 근데 그때도 이미 서양 음악과에는 타악 전공이 있었는데 저는 일명 초등학교에 이제 이렇게 입문을 해서 이렇게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도 이게 좀 직업이 되려나 이런 생각을 못 해보고 또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니까 또 우리나라의 각 지방에 또 이런 관현악단 음악 단체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또 관현악단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음악을 하다가 또 이제 어느 환경이 되니까 저도 다시 또 필봉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직업 아닌 네. 그 사명감으로 또 전통 문화를 또 지켜가는 그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뭐 포기하고 싶었던 시절도 많았고 또 저와 함께 사는 그 우리 집사람한테는 언제나 뭔가 고개 숙인 남자로 그냥 뭔가 재주 있는 느낌으로 살던 시절도 있었고 생계가 그렇죠. 뭐 보장돼 이런 있지 것들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고 네. 또 지금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 후배들은 또 막상 이런 것을 좋아서 하다. 근데 또 막상 좀 직업이라도 좀 되어져야만이 좀 올곧게 이 길에 뛰어들어서 버티고. 좀 살아갈 건데 그런 걱정이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뭐 꽹과리 칠 때는 막 10명이 나고 이러니까 참 10시간도 뛰어도 힘들지 못하겠는데 그 시간만 끝나고 나면 또 들어오면 또 이게 한 남자로 살아가는 고민도 가장으로서. 있고 한 가정의 고민도 있고 또 필목능악을 어떤 집단을 이렇게 유지해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고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것 마음들이 모여져서 또 어렵지만 이런 필목능악도 지켜가고 어떤 전통 문화를 지켜가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이 얘기를 해가면서 힘든 것들이 떠오르면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아버님께서 유명한 상세셨고 또 예능 보이셨잖아요. 네네. 이제 아버님의 선생님 제자로서 필봉농악의 상세를 이어받기까지 정말 부담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부담이 없었다고 얘기는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아버님이라는 존재가 다분히 어떤 한 가정의 아버님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쪽 길을 가는데 첫 스승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이죠, 아버님의.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버님이 활동하던 그런 어떤 문화 환경이란 것들이 대단히 어렵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꼭 이것을 뭐 이어받아서 제가 오늘날 이제 보유자가 되어 있지만 뭐 인간문화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로 해본 적이 없고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좋아하기는 대단히 제가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그 초등학교
학교를 가니까 네. 학교에서 농학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학교 교육에 경연대회라는 것들이 아마 생기게 되는 시점 같아요. 1972, 3년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미 우리 마을에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문화 찾기 운동으로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고 네. 탈춤이나 이제 농악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전국으로 막 대학생들이 예, 소수지만 배우러 다닐 때 예, 우리 마을에 이미 대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저는 그 영향이 대단히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마을에는 대학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막 서울대학교 막 이런 사람들이 네. 제가 초등학교 이제 막 입학하려고 하던 시절에 대학생들이 장곡괭가리를 배우겠다고 우리 마을까지 같이 내려와서. 예, 저녁내 열차를 타고 와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아, 농악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롭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이제 일명 어린이 농악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면 각 대표로 이제 경연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폭물패에 네.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 선생님들 다 여학생들만 뽑더라고요. 음악 파트니까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이제 코 올리고 다니고 이러니까 네. 여학생들이 그나마 남학생보다는 이쁘니까. 그래서 농악부를 다 여학생만 뽑아가지고 이제 훈련을 아마 한 달이나 했을까? 네. 근데 저만 남자를 뽑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이미 우리 아버님이 유명한 분이고, 네. 또 내가 이제 학교 가기 전부터 이제 했으니까 뭐, 처음에 이제 학생들을 저거 이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모집해서. 되면, 네. 장고 같으면 덩 배우고 따 딱 배우고. 쿵 그래서 덩 따 쿵 따 이렇게 이제 기본 타법을. 배우게 네. 되잖아요. 네. 나는 이미 들어가기 전에 그덩도 치고 들덩도 치고 들덩 덩 따고 덩 이런 것도 쳤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보다는 빨리 배웠죠. 그래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배우고 대회를 나갔는데 네. 당연히 제가 잘하지. 그때도 상세 그 역할로. 상세로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나간 학교가 네. 전체 1등도 하고 네. 또 그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 중에 딱 한 사람에게 주는 개인 연기상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아, 이름이 개인 연기상. 연기상으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탔죠. 그 개인 연기상을. 예, 그래서 경연대회 때마다? 예, 그 상품도 큰 라디오도 받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죠. 그때 지역민들께서 그 당시에 선생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 제가 있죠. 일화가 하나 있는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뭐 그런 거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농악 경연대회 나가셨을 때 일이었나 봐요. 이렇게 이제 진짜 어린이 선생님 그 당시에 깽가리를 치면서 연풍대를 막 이제 돌다가 넘어진 적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지역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흥에 이게 신명나면서 이제 네. 기절을 하셨다. 아니, 기절을 했다.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소질이 타고난 그런 상세 기질이 있으셨다. 하여튼 제가 이제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 상세로 사는 거. 그다음 우리 아버님은 정말로 풍물을 좋아했고 또 풍물이 없어져 가던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아버님이 가정적으로나 네. 또 힘들게 했죠. 왜 그러냐면 이 풍물은 보통 40~50명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함께 모여서 연습만 한번 해도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뭐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버님이 다 이렇게 해결을 해 오면서 필봉농악이라는 것들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아버님 좋아하는 걸로만 이렇게 이쁘게 봐주기에는 삶이 고달팠지요.
그리고 저희도 육남매인데 그런 아버님 밑에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들이 경제적으로 어찌됐든 쪼돌림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네. 근데 왜 꽹과리 장구 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좋은지. 예? 특히 풍물은 멀리 있는 공간에서 들어서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풍물 소리를 잊지 못한 게 이렇게 토요일 날 여름에 한 2km 되는 데가 학교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필봉산을 넘어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 북소리, 징소리. 예. 꽹과리 장구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네, 징소리가 잘 그 북소리가 퉁퉁 이렇게 울려오면서 막 그 고개 넘어오는 그 소리는 괜히 어린 마음에도 막 사람을 네. 막 이렇게 들뜨게 하고 그냥 그런 거. 제가 이제 커서 느꼈는데 정말로 이 풍물이 가지는 그 들뜸의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마당에 그 수백 명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네. 굿을 치면서 막 함께 그 어깨춤이 어우러지는 그러시면서. 그 장면들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지금은 많이 또 돌아가시고 내가 사는 공간에 안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몸짓 발자국들이 제 가슴에 지금도 남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끌어왔던 분이 이제 아버님이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아버님이 그 당시에도 너무나 유명했던 상세셨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향으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고등학교까지 그런 학교를 다니게 됐죠. 원래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도 잘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이 농악 정말로 쪽이셨어요? 그래서 100m 선수 생활도 했었고, 네. 그래서 선수 생활. 최고를 가볼까 이런 고민도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근데 어찌됐든 고등학교도 이런 농악을 하는 그런 학교를 다니게 됐고요. 또 이제 전주에 또 유명한 대회가 대사슴놀이라는 대회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거기에서 명창이 돼야만이 국창이라는 칭호도 받고 이런 대회가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학교 때 대사슴놀이에 나가서 이제 경연에 참여를 했고 상도 받고 또 거기에 이제 심사를 받던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 눈에 들어서 이제 생각지 않는 대학도 이제 국악과에 가게 됐죠. 그 인연으로. 저는 국악과를 가보니까 네. 우리 아버님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대학에 가니까 레슨이란 게 있더라고, 레슨. 일명.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이 네. 그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레슨을 수업을 받죠. 네. 나는 돈을 주고 배운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방문했던 선생님을 우리 찾아와서 아버님은 방문했던 그 그때까지만 대학생들 해도 무슨 뭐 레슨비다 무슨 뭐 교육비다를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 마을에 장구 꽹과리 들고 오면 네. 레슨실 이런 게 없으니까 빈집 그때 이제 많은 인용 현상이 있었으니까 비어 있는 집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낮에는 학생들하고 가서 네. 들에 가서 같이 농사도 짓고 저녁밥 먹고 이제 풍물 배우고 또 여학생들 같으면 저거 어머님들이 다 밤매러 가고 애기들이 남아 있으니까 타 가서도 운영해주고 이런 게 이제 그 70년대 대학생들의 전수였죠. 그러니까 저도 등록금만 내면 다 배워준 줄 알았죠. 그러니까 레슨비란 게 있고 내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이 판소리에 유명한 김소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가니까 강사로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오늘날 유명하신 뭐 오정숙 선생님도 나오시고 성창선 선생님도 강사로 나오시고. 선생님 대학 예, 다니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저거 김소희 선생님한테. 네. 뭐 예? 저기 어떤 걸로? 고향이 아마 고창이신가 봐요. 근처네요. 예, 그래서 고창에 있는 어디 그 동백제를 하는데 네. 와서
공연 좀 해주라고. 아, 풍물 공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또 이제 저기 갔죠. 그때는 이제 사물놀이가 막 태동이 돼가지고 네. 사물놀이가 인기가 있을 때예요. 네. 그날 공연을 했더니 네. 저기 뭐지 공연비를 공연비. 주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많이 받았어요. 전 놀랬어요. 아, 대학을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주말에 가서 자랑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제가 김소희 선생님 하시는데 가서 공연을 했더니 공연비를 그만큼 주더라. 제가 아마 그때 2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85년도에. 그 당시엔 꽤 큰 큰 돈이죠. 공연비였었던 것 등록금의 같아요. 3분의 1 정도를 받았으니까 그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네. 그 말을 딱 듣고 그때도 우리 아버님은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네, 전국에서 찾아오는 몇천 명이 저 레슨도 받으러 오는 시절이었으니까 네. 방학 때 되면 근데 우리 아버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까지 평생 깽가를 쳐가지고 2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다는 2만 원을. 근데 내가 20만 원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통문화 현장. 열악한 그런 전통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한 현장들. 그 속에서 올곧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온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의 문화유산 현장이 존재할 수 있고 소멸되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고 꽃을 피워갈 수 있다. 나는 그런 게 좀 생각이 되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또 그 아버님이 해오셨던 그런 풍물 또 내가 이제 대를 이어서 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담은 있었지만 후회해 본 적은 없고요. 또 지금은 이제 새록새록 그 아버님의 그 꽹과리 소리를 기억을 하게 되고요. 또 그립기도 하고요. 또 그런 소리들이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로 멋모를 때는 이렇게 지나왔던 것들을 되돌아보면 지금 그 한 가락 한 가락이 대단히 나에게는 소중했구나. 그리고 또 그런 선생님들이 앞에 계실 때가 가장 행복한 전승자 한 사람으로서 시간들이었구나를 좀 느껴요. 지금은 사실은 네. 필부공농악만 해도 제가 최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느 때는 옛날 선생님들이 저를 혼내키면서 이렇게 가르치던 그런 모습도 정말 그립고요. 또 내가 뭔가를 공부해 가면서 막힘이란 것도 있잖아요. 네. 또 뭐 맺히면 푸는 것들이 이 음악의 성질인데 막혔을 때 금방 찾아가서 선생님께 이런 것들을 좀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좀 구해볼 수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없다라는 것 역시도 너무 슬픈- 나에게는 슬프고 아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후배들에게는 좀 그런 선생이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언제나 다짐을 해보기도 해도 네. 또 서로 뭐 소통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크던 어떤 그런 환경이 요즘 또 전수자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커왔던 환경만 또 주장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어떤 전승 현장에서의 네. 어떤 방법들이 많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또 공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풍물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면 네.
옛날 선생님들은 가락부터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왜 않으셨어요? 그러냐면 한 몇 년 동안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그 풍물에 팍 어우러지면 무조건 춤추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네. 그러니까 이미 가락을 배우기 전에 그 풍물이 가지는 그 신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좀 젖어들고 나서 가락을 배웠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풍물을 배우는데 옛날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꽹가리를 이렇게 앉혀놓고. 네. 꽹가리 가락은 뭐 이런 가락이 있는데 겐지갱은 겐지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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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갱 이렇게 쳐야 된다. 이렇게 말로 이제 가르치죠. 이제 이게 구음이라고 하는데 장고는 덩, 덩쿵탁, 쿵탁, 쿵탁, 덩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아 선생님, 그 풍물을 어떻게 쳐야만이 잘 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그러면 옛날 선생님들은 기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든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꽹가리채를 어떻게 잡고 지갱은 어떻게 쳐야만이 좋은 소리가 나고 이렇게 가르쳤던 게 아니고 딱 철학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쳐야만이 좋은 풍물을 해요? 그러면 먼 내 사람 듣기 좋고 가까이 본 사람 보기 좋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아유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먼 데 사람이 듣기 좋게 치려고 하면 네. 그냥 쉬지 않고 오랫동안 해야만이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기 좋게 하려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저 옛날 그 판소리 광대가 되기 위해서 사체라고 하는데 광대가 되려면 인물치레, 사설치레, 득음치레 막 이런 거 뭐 이런 것처럼 풍물도 역시 가까이에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하면 정말로 많은 수련을 필요로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해요. 네. 풍물을 하려면 마당은 삐뚤어졌어도 장고는 바르게 쳐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가 잘 이해를 못했죠. 마당은 삐뚤어졌어도 장고는 바르게 쳐야 된다. 근데 커서 알았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박사과정이 그 국문학에서 그 민족 공연학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를 하면서 느낀 게 그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 말 속에. 왜냐면 마당이라는 것은 공간이에요. 공간. 행위적 공간. 마당은 삐뚤어졌어도 장고는 바르게 쳐라. 공간. 그게 행위거든요. 행위. 예. 그러니까 행위자가 네. 그 어떤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이 마당은 살아가는 층위가 있어요. 어느 집은 마당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네모지기도 하고 세모지기도 하고 원도 있고 그렇지만 그 마당을 통해서 행위자의 마음은 한결같이 같아야 된다. 그런 것은 제가 좀 한참 후에서 깨달았던 마음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풍물은 네. 구선 푸지게 해야지. 예. 푸지다라는 말 세상에 기준치는 없죠. 하지만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아들한테 밥을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넘치죠. 좀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해도 언제나 더 먹으라고 했어. 먹어도. 그리고 뭔가 모자람보다는 넉넉함이라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럼요. 그 푸져야 된다. 네.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굿이라는 것은 그냥 꽹가리 장구치고 뛰어놀고 이런 유의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인데 이게 이제 함께 네.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뭔가 넉넉해지려고 하고 건강해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 가다 보면 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 또 삶이라는 것 역시도 모자란 것보다는 넉넉해질 것이다. 그래서 굿은 푸지게 해야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저는 어려서 많이 배웠던 것들이 오늘날 제가 이런 어떤 이 무형문화 유산을 네. 전승해가는 속에서도 언제나 마음은 옛날 선생님들이 저에게 하고자 했던 그런 그 것들이
예, 저에게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힘들지만 또 이 길을 가는 후세대의 전승자들에게 하고 싶은 것들은 그래도 어찌됐든 아무리 물질이 발전해 간다 해도 네. 그런 것들을 함께 극복하고 또 삶을 찾아가는 것들의 역할이 문화라면 그런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전통 문화의 전승자들이 예, 좀 삶은 좀 힘들지라도 그런 넉넉한 사회, 넉넉한 어떤 그런 뭐랄까 삶을 좀 주는 좀 가꾸어 가는데 일조하는 그런 전승자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별봉구 상세로서. 선생님은 이제 마을에서 풍물이 있는 좀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성장하셨잖아요. 네. 쭉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계속 살아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타지에 좀 계셨다가 다시 저는 저는 저 중학교까지는 네. 그 집에서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지면서 학교도 다니고 뭐 학교에서 농학부도 하고 또 마을에서는 제가 아버님이 꽹과리 치고 제가 무동을 했어요. 무동. 농학에서 이 애기들이 네. 어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춤추는 게 있죠. 네. 그것을 이제 무동이라고 그래요. 무동을 했는데 무동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무동은 이렇게 어깨 위에서 이렇게 보면 네. 풍물이 원진이잖아요.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그 풍물판이 참 아름다워요. 왜냐면 막 꽃깔이 대단히 화려하잖아요. 막, 이렇게 조화가. 노란색도 있고 빨강색도 있고 막 여러 색들이 또 풍물을 치면 막 고갯짓을 이렇게 자우지기를 한단 말이죠. 위에서 보면 막 꽃놀이가 막 이렇게 되면서 그 마을 그 배역별로 싱글벙글 웃어가면서 막 치고 특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상모를 돌리면서 막 자우지기 하면서 웃고 막 이러면 엊그저께까지 같이 함께 논에서 이러던 그 친구네 아버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본 연예인처럼 저는 그래서 참 이 풍물의 기능 중에 정화라는 기능이 있는데 네.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는 가장 그 꽃이 저는 풍물인 줄 알았어요. 네. 풍물. 네. 뭐 들에는 뭐 호박꽃도 있고 뭐 그때 당시에도 장미도 있고 이러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나는 들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풍물꽃이. 풍물꽃이.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 경상도에 경상도에 있는 경상도까지. 남해고등학교라고 네. 멀리 남해고등학교에 가셨네요. 유학을 가게 됐죠. 거기에 네. 사립고등학교였는데 네. 그 농학을 전승에 가는 학교였죠.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육 특기자처럼 가방 하나 들고 거기 예술 가서 특기자로. 이제 농학도 가르치고 네. 뭐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학교를 다니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영남농학을 배우게 된 경험을. 계기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 마치고 네. 이제 누구나가 다 그런 것처럼 이제 대학을 가서. 다니기 위해서 네.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이제 필봉을 떠났고 완전 떠난 게 아니고 이제 방학 때면 가서 이제 내려가셔서. 같이 전수도 하고 아버님 밑에서 공부도 하고 하고. 또 주말이면 공연 있으면 공연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악과에 가서 아까처럼 뭐 기악도 배우고 네. 이렇게 됐죠. 그러던 차에 이제 저는 군악대에 네. 네, 우리나라에 이제 군대. 육군 군악대가 있죠. 네. 근데 마침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가 제가 8호학번인데요. 그럼 86년도에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악대에 우리가 일명 네. 군악대 사물놀이패를 창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악과에 가서 사물놀이 창단 멤버로 뽑혀가게 된 거예요. 86년도에. 네.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군대를 가서 사물놀이가 창단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으로 군악대에 이제 사물놀이를. 이런 패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88 올림픽 끝나고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는 이제 제가 전라북도에 도립국악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관현악단에 타악수석으로 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좀 더 공부를 좀 해볼까 하다가 사실은 러시아에 이제 유학을 잠깐 가게 됐죠.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이렇게 유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죠. 아버님이 위험하시다고. 저는 사실 아버님 임종을 못 봤어요. 그게 너무 죄스러웠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네. 그렇게 힘들게 그 필봉농악을 지켜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또 젊은 시절에 좀 더 욕심내고 공부 좀 해보겠다고 또 아버지를 벗어나서 살았던 시간들. 또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임종을 못 본 거, 뭐 여러 가지가 좀 죄스러웠는데 또 더 좀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큰 상세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네. 필봉농악을 누군가는 지켜나가야 또 지켜가야 될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또 제가 가장 오래돼 있고 또 그나마 또 아버님한테 올곧게 또 옆에서 공부한 체계적으로 어. 공부도 하셨고. 또 제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은 갈등 속에서 짐을 다시 쌌죠. 그리고 고향으로. 예, 95년도에 이제 정말로 울면서 왔죠. 왜 그러냐면 울면서. 아니 고향을 떠날 때는 뭔가 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떠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꿈을 뭔가 찾아서 가는 과정에 다시 되돌려 리턴을 해야 되는. 삶을 되돌린다는 것들이 참 힘들었고 그렇지만 누군가는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급박함도 있었고 또 그것을 저버릴 수 없는 어떤 아버님과 저의 어떤 운명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풍물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같이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또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장고제비이고 네. 또 우리 필봉농악의 전수조교도 하고 있지만 그 친구도 역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네. 음악단체에 막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함께 다 그만두고 선생님께서 저도 그렇고 동생분께- 동생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아버님 계신데 와서 이제 필봉농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환경적으로 속히 오면서 지게질하면서 필봉농악을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했던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필봉농악을 지켜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영위해 갈 것인가 한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네. 좀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학교 교육에 아마 우리가 처음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선두에 나가고 학생들에게 계시죠. 전통문화 교육을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이제 그런 강의동을 짓게 되고 또 숙박 시설도 짓게 되고 이런 이제 전수회관을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해 가지고 올해 24년 됐는데 지금도 파고 있죠. 그게 네, 그래서 1년에 지금 한 3만 명 정도를 거의 20년 넘게 이렇게 하고 네.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무슨 뭐 전문인의 길을 열어준다든가 이것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어떤 전통 문화를 좀 배우고 관심을 갖게 하고 뭐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참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까처럼 제가 음악단체도 한 3군데 정도 있었거든요. 네. 뭐 전주 시립에도 있었고 남원 시립은 제가 창단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 시간들을 함께 이렇게 보낸 것은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로 음악 연주가로 담았던 네. 남고 싶어 했던 하셨던. 그런 꿈이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또 필봉농악의 상세로서
또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 그다음에 마침 또 내가 또 대학에 원광 디지털 대학교라는 전통 공연 예술학과에 제가 이제 교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학생들에게 또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쁨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필봉농악이라는 전수 교육관에 좀 다양한 기능들을 좀 하고 있죠. 선생님, 네. 아버님 밑에서 이제 공부하셨을 때 여러 가지 상세가 필요한 그런 자질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기호적인 연습도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네, 네. 그때 혹시 많이 공부하셨던 것 중에 하나 오늘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할 수 있죠. 할 수 네. 있는데 뭐 원래 이제 이 풍물에서 상세의 역할이란 것은 네. 그 많은 것을 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풍물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성격들 중에 뭐 그 소리가 중심이 되는 거리도 있고 춤이 되는 거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저는 뭐 꽹과리 배우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 덕담이나 또 그 상세가는 소리를 배우는 데는 다소 어렸을 때도 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소리는 잘하지는 못해도 네. 옛날 또 아버님께 이렇게 배운 소리 한 대목 해도 될까요? 네, 너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당받기를 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는 것 중에 상세가 이렇게 치배를 부를 때는 화동이라고 합니다. 화동 이렇게 부르면 마을 사람들 전체가 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네. 그러면 상세는 이제 오늘 풍물을 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덕담이에요. 그러면 아예부터 이르기를 바깥 차지는 대주 차지요 저왕 차지는 가모 차진디 말이야. 오늘 이 집 대주님, 가모님, 또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1년 12달 365일 물 묻은 바가지 깨달라 붙듣기 보기 다갈부터시라고 우리가 구설 한번 쳐보는디 쉬고. 구설 어떻게 쳐야만이 복을 많이 받는고 하니 오방 신장에 합달 있고 작기 잡신을 몰아내고 명가복가로 구설치세.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러세 해야만 이제 복을 많이 받는 거죠. 받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성죽굿이 있다 그러면 성죽굿을 부르고 노래굿이 있다 그러면 노동요적인 노래를 불러요. 그럼 이제 예라한바한손 예라한대신이야 대환 연으로 설이 날이 소설 더더덩 예라 마한소양 예라 대신이로남 놀고 놀아 봅시다 니노지는 못하리라 낙양성 시험령하행 녹골나이즈하는 정무호덤은 영호거리는 묘시명 설세 가인이우 개는군요 운 한천송 200년 소년 행나기의 변신춘 안인 헐고 무엇터리 한송정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묶어 한강수 띄워놓고 소리나 안주만이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예라 한바한소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때 막 춤도 추고 어깨춤이 절로 어깨춤도 나오는 추고. 소리였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분무를 치는데 네. 슬픈 일이 생긴 거야. 이게. 집안에. 그다음부터 풍물이 다 즐거운 것만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 집에 가서 즐거운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이제 상황을 상세가 봐서. 역량에 따라서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집안에 무슨 상을 당했다든가 그 해에 그러면 이제 그 명분을 줘야 돼요. 그 안악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이기고 나올 수 있는 명분을 그때 이제 많이 구음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부정이로구나 이런 인간은 입으로 젖은 부정 신이 누구나 인간은 마음으로 젖은 부정 신이야 부정 인간의 마음으로 젖어드는 부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달래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달래주는 소리인 것 같아요. 상세가 하면서 힘들었던 거 아시고 또 이제 막 술령수 뭐 이런 것들 각각 지병이 다 모였으면 이런 성음 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꽹가리도 네. 꽹가리도 즐거울 때 치는 가락 약간 또 뭔가 좀 사람들을 껴안고 좀 가야 될 가락 이런 색깔을 좀 달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소 힘들었었죠. 근데 원래 소리나 이런 것들이 완성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연습하는 시간들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또 제가 아는 그 무용 선생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네. 거의 90이 가까워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원래 살풀이를 치는 보유자신데 아침만 일나면 지금도 2시간씩 혼자 그 춤을 추고 아침밥을 드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길이란 것들이 이것도 이제 예술의 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편하고 또 쉽고 이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또 막상 이 길을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언제나 자기 수련의 시간들을 필요로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또 요즘은 꽹가리만 치고는 못 살잖아요. 뭐 기획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연습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적어지면 또 연행자로서의 불안함이 오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 편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여튼 그렇지만 또 자기가 선택한 길이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가치성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포기할 수 없는 또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전승자의 네. 길을 먼저 걸어오신 이제 선배로서 저희에게 저희 전승자들에게 해주실 혹시 좋은 한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전승이란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전승에 가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그게 개인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 단체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전승해 가는 전승 현장이 또 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뭐 농촌에도 있고 어디는 도시에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실체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가지고 가려면 전승 환경이 또 약한 데도 있고 또 그 전승해 가는 그 주체자 그 사람도 다 성향이 다르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단체 종목인 그러니까 농악 종목에서 이렇게 활동해 보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저도
전수자 시절이 있었고 또 이수자 시절도 있었고 전수조교라는 그런 체계 속에 시절도 보냈고 지금은 이제 그 보유자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뭐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회장도 해본 적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 경험들을 저도 이제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갖추어 가야 될 것도 많고 그런 속에서 이런 종목에 함께하는 우리 이제 전승자들에게 이렇게 한 말씀 드린다면 사실은 뭐 전통 문화라는 것들이 네. 애것을 답습해가는 시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전통 문화는 옛날도 있었지만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네. 제가 그런 것들을 전승해 가는 속에서 전통 문화도 진보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승하면서도 네, 진보해 우리가 가는 지금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전통 문화도 훨씬 더 발전해 가는 진보적 성향을 갖는 거죠. 이게. 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 가치를 유지해 가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필봉농악이라는 예를 든다면 그런 종목이 있다. 저는 필봉농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은 필봉농악의 가치는 제가 제일 잘 인지하고 있고 또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네. 필봉농악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네. 필봉농악 구성원들이 잘 지켜가고 발전시키고 또 대중과 소통도 하고 또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들이지 네. 이 필봉농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대신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현장에서 전통 문화를 이렇게 전승해가는 우리 모두 다 힘들지만 네. 그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고생은 되지만 역사를 써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필봉농악을 지켜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다 편하고 쉬운 일이고 고된 이래서 필봉농악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어렵지만 아이에게 주어진 그 선생님들과 보냈던 그런 애정어린 어느 때는 저버리지 못해서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고 그 가치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더더욱 그것을 못 떠나가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고 안 그래요? 또 우리 선배들처럼 하다 보니까 또 나이가 먹고 또 세대 교체가 되고 저는 이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필봉농악 상세지만 네. 우리 아버님보다 제가 이 꽹과리를 잘 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언제나 그 선생님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언제나 다가오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님만큼 열심히 그 나이만큼 해봐야만이 그나마 그런 소리를 내가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되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술의 완성이 없고 또 어느 현장을 지켜가는데 모든 마음을 다 쏟아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나 이 길을 가는 게 환경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어떤 예술적으로나 언제나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이제 전승자들끼리 장르는 다르고 그래도 가는 목표치는 거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공예가 됐든 뭐 예능 쪽이 됐든 뭐 장르가 다르든 그 길만큼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서로가 이제 함께 의지하고 그래서 이 땅의 전통 문화를 함께 가꾸어가는 어떻게 보면 한 동지로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함께 뭔가 도모해가는 그런 마음도 한번 갖고 그래서 좀 이 땅의 전통 문화를 좀 단단히 함께 가꾸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승자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도 전승자의 한 사람으로 네.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힘들 때 소통하면서 잘 견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승자들이.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전승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 시청하시는 전승자 분들께서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그 응원과 좀 힘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네. 저는 사실 보유자인데 네. 사실 전수자나 이수자 없는 보유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나요? 아니 예를 네. 저는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 제가 보유자로서의 그런 당당함,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은 네.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어가고자 하는 전수자도 있고 이수자도 있고 이런 제자나 전승자들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명분도 있고 가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해서 보유자로서 우리 이수자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느껴야 되죠. 왜냐하면 이 길이 단절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로 딱 그쳐버린다든가 이러면 뭔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네. 공감하고 또 저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우리 전승자 또 이수자분들 참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말로 쉽지 않는 이 길을 선택하고 또 선배들이 가는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더듬어 와주시는 우리 전승자야말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또 그런 또 새로움의 어떤 역사도 있을 것이고 또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그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는 그 걸음을 대단히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대다수의 저는 대중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추임새 받쳐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정책적으로 끌어가는 우리 문화재청도 있고 유산원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 유기적으로. 똑같은 어떤 목표를 두고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뭐 저 사람은 농악 하는 사람, 나는 소리 하는 사람, 뭐 나는 놀이 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의 문화의 꽃은 우리가 함께 가꾸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덜 외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승 활동에 있어서. 뭐 저뿐만이 아니고 네. 모든 현장에서 아마 이 시간들을 네. 또 보내고 계시는 여러 장르의 네. 또 여러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필봉음악 상세로서 계획이 있죠. 저는 아까 전통 문화가 네. 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생활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통 문화가 전문인 집단들이 하는 그런 예술보다는 네. 국민들이 좀 생활 속에서 좀 쉽게 접하고 또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면 일단은 전수자들이나 전승자들을 위한 교육이 좀 활발히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전통 문화를 네. 좀 대중들이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감동 있는 공연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그것도 네. 그 전승 현장에서 벌어지면 더더욱 좋겠죠. 생명력이 있을 생명력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문화재 단체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공연이나 뭐 공개 발표회 이것뿐만이 아니고 네. 매주 주말에 저희가 전승되고 있는 필봉에 오시면 그 필봉의 스토리를 가진 어떤 그 농악을 중심에 두고 좀 만들어지는 그런 공연들을 좀 통해서 많은 대중들이 좀 필봉이라는 현장을 좀 와주시고 또 오신 짐에 또 공연도 보고 또 전통문화 체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대해 가는 게 꿈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또 전국의 모든 현장에도 이런 전수 교육관이 있고 전승 현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전승 현장에서
그 지역의 어떤 그 전승 이야기를 가지고 공연이 좀 이루어지면 좀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막상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현실적인 왜냐면 거기에는 어떤 경제적인 것도 따라야 재정적. 되고 또 많은 구성원들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그 구성원들의 네. 어떤 소통이 좀 필요하죠. 하여튼 소통하고 그 다음에 함께 뭔가를 도모에 목표에 두고 도모에 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론적인 것들이 전통 문화를 갖고 가는 그렇게 결실이 좀 맺어진다면 좀 뜻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전통 문화를 현장에서 지켜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이 넉넉지 않습니다. 실은 어렵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요즘 공연예술이란 것들이 네. 대중공연예술을 좀 벗어나서는 공연이 직업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능 보유자들이나 그나마 전수조교들은 거기에 수반되는 조그맣게라도 좀 명예에 가는데 좀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연이나 또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질수록 좀 좋지 않을까. 옛날보다는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더더욱 좀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전수자나 이수자들이 이수자만 돼도 우리가 말하는 뭐 문화예술 교육사니 이런 증도 나오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이나 또 사회문화예술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됐으면 저는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승자들도 뭐 좀 새로움의 개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풍물도 쳐보면 같은 판이 하나도 없고 언제나 그 판이 새롭고 또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굿의 색깔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이 연행이라면 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현장에서 그런 어떤 새로움들을 좀 창출해가는 그런 전승 공간 또 전승자들 우리 구성원들과 열심히 좀 소통해 가도록 노력을 하실 예정이시죠? 예, 아니요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을 해 가야겠다 또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짐해 봅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의 그 꿈과 바람이 이렇게 네. 실현될 날이 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전승자분들께서 위로와 힘이 많이 되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필복농악의 양진성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승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전승자 여러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양진 선생님께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시청해 주신 전승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람이 더 빨리 가서